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버들강아지라고 많이 들어보고 버들강아지 많이 보았죠. 버들강아지를 많이 보았는데 그 버들강아지 또는 버들개지라고 하는 그 꽃이 바로 갯버들이라고 하는 요 꽃을 가지고 갯버들의 꽃을 우리 버들강아지라고 하는데 이 버들강아지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서 버들강아지의 꽃은 바로 꽃잎이 없다고 합니다. 꽃잎도 없는 꽃? 신기하죠. 꽃잎이 없는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엄청 예쁘고 아름다워서 우리 보통 봄이 오기도 전에 버들강아지를 꺾어다가 꺾꽂이를 하는데 많이 쓰는 바로 갯버들. 그 갯버들의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갯버들이 있고 요 갯버들 앞에 눈이라고 하는 눈 갯버들이 있고 갯버들 앞에 검은이라고 하는 검은 갯버들이 있고 또 갯버들 마운트 아소라고 하는 요즘 아주 핫한 갯버들, 이렇게 네 종류의 갯버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갯버들의 사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갯버들 사형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갯버들은 키버들하고 아주 비슷하죠. 키버들의 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해서 두 나무를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갯버들과 키버들의 서로 다른 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버들을 보면 키버들의 꽃이 피었을 때 보면 키버들의 꽃은 여기 꽃차례가 하나 달리고 여기에 꽃차례가 하나 달려서 꽃차례가 서로 대생한다고 하죠. 대생한다. 마주 달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키버들입니다. 키버들은 꽃이 필 때 보면 요 꽃차례 요게 하나 하고 요게 꽃차례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대생한다. 여기도 보면 이쪽의 꽃차례와 이쪽의 꽃차례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대생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주 달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키버들인데 반해서 갯버들은 그 꽃이 달리는 꽃차례의 모습이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여기 하나 달리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 달린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여기에 달리고 밑에 내려서 달린다. 그래서 서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 한자로는 호생이라고 하죠. 호생하는 꽃차례를 가지고 있다. 어긋나게 달리면은 갯버들이고 마주 달리면은 키버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데 키버들과 갯버들은 또 요 꽃차례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키버들과 갯버들은 꽃이 없을 때는 잎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잎을 보면은 잎의 모양이 이렇게 요게 하나 달리고 요게 하나 달리고 요 지점에서 두 개의 잎이 서로 마주 달립니다. 이렇게 마주 달린다. 한자로는 대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생해서 이렇게 두 잎이 서로 마주 달리는 대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 키버들인데 반해서 갯버들은 잎도 어긋나게 달린다. 그래서 여기 하나 달리고 밑에 내려와서 달리고 또 여기 달리고 또 밑에 달리고 또 여기 달리고 또 밑에 달리고 이렇게 대생하지 않고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잎이 달리면 갯버들이다. 그래서 잎이나 꽃이 어긋나게 달리는 것은 갯버들이고 잎이나 꽃이 마주 달리면은 잎도 마주 달리고 꽃도 마주 달리면 키버들이다. 이렇게 해서 키버들과 갯버들은 일단 꽃이나 잎의 모양으로 봄과 여름에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갯버들이나 키버들의 꽃을 보면은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모르고 보면은 그냥 저거 버들강아지 그러죠. 우리 보통 버들강아지, 버들개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것을 버들개지라고 하죠. 버들강아지라고 하는데 버들강아지가 봄에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이러한 버들강아지가 꽃이 핍니다. 이렇게 버들강아지가 꽃이 피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꽃차례라고 합니다. 꽃이라고 하지 않고 꽃차례라고 합니다. 꽃차례 중에서도 이것은 수꽃만 피어있는 수꽃차례라고 하고, 여기 같은 갯버들인데 이렇게 빨갛고 노란색의 예쁜 꽃이 피는 것은 수꽃차례라고 하고, 이렇게 초록색이고 좀 수수하고 촌스럽게 보이는 촌스럽고 좀 수수하고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는 이것은 암꽃차례라고 합니다. 암꽃차례이고 이것은 수꽃차례인데, 갯버들이나 버드나무 종류들은 대개가 다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은 각각 다른 나무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꽃이 아니라 꽃차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꽃차례에는 많은 꽃이 한 몇십 개의 꽃이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한 개를 보면 꽃 한 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모습의 꽃이 모여서 이러한 수꽃 차례를 이룬다. 이것도 수꽃인데, 이 수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수술대가 한 개가 하얀색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하얀색의 수술대 끝에 빨간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꽃밥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수술대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술은 두 개가, 이 수술대 두 개가 딱 달라붙어서 유착한다고 하죠. 한자로 유착한다고 하고 우리말로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합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두 개의 수술대가 붙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고, 꽃밥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꽃밥 하나, 여기 꽃밥 하나, 두 개의 꽃밥이 딱 달라붙어서 꽃밥도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갯버들과 키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키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한 개가 있고 꽃밥도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수술대가 두 개이고, 수술대도 두 개이고 꽃밥도 두 개가 딱 달라붙어서 유착해서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키버들과 갯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꽃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꽃에는 꽃잎이 없다. 꽃잎이 없다. 뭐야?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잎이 없는 꽃이 있어? 아무리 봐도 여기는 수술과 빨간색의 꽃밥과 노란색의 꽃밥만 보일 뿐이고 꽃잎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까맣게 보이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건 뭡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두 개가 딱 달라붙어서 합착해서 유착해서 한 개의 수술대처럼 보이는 이러한 뒤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꽃잎이 아니고 바로 꽃사계,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꽃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사계 하나에 꽃이 하나다. 꽃사계 하나에 꽃이 하나고, 이쪽에 꽃사계 하나에 또 꽃이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꽃이, 많은 꽃이 수술대 하나로 보이는 이 수술대에 하나가 꽃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대 하나에 꽃밥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꽃 하나인데, 여기는 꽃밥이 없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까만 색깔은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있을 뿐이고 꽃잎이 없다. 꽃잎도 가지고 있지 않은 꽃들이 한 개. 그래서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엄청 많은 수십 개의 꽃이 모여서 수꽃 차례를 이루고 있는데, 이 꽃 하나에는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초록색의 길쭉한 기둥처럼 보이는 이러한
파이프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뭐가 초록색의 요것이 보입니다. 요것을 우리들은 꿀샘이라고 하죠. 꿀샘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밀선이라고 합니다. 밀선이라고 하고 꿀샘이라고 하는데 요 속에 꿀이 잔뜩 많이 들어 있습니다. 꿀이 잔뜩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요 꽃이 피었을 때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킁킁 하면서 꽃의 향기를 맡아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꿀의 향기가 아주 강하게 번집니다. 그래서 꽃에는 꿀이 많이 들어있다. 요 꿀이 들어있는데 요 꿀샘의 숫자가 1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꽃 하나에 꿀샘이 하나다. 꽃 하나에 꿀샘이 6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습니다. 3개인 버드나무도 있고 6개인 버드나무도 있고 꿀샘의 숫자에 의해서 버드나무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선 1개밖에 없다. 꿀샘은 1개밖에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갯버들인데 키버들 또한 마찬가지로 꿀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키버들 또한 꿀샘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 꿀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진이 시원찮아서 잘 보이질 않는데 꿀샘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갯버들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꿀샘을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갯버들 마운트 아소를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길게 올라오는데 2개의 수술대가 하나로 합생을 해서 유착돼서 붙어 있고 꽃밥도 2개가 유착돼서 붙어 있는데 요 아래에 보면은 거의 반투명한 노랗고 황록색의 이러한 꿀샘이 보입니다.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이 보이는데 요 속에는 꿀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 꽃의 향기를 맡아보면 향긋한 꿀의 향기가 가득 번진다 하는 것이 바로 갯버들 마운트 아스와 갯버들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요 갯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갯버들의 요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뜻하죠. 버드나무인데 앞에 개자가 붙였습니다. 요 갯이라고 하는 것은 개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울이나 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나 개울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가 바로 갯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요 갯버들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물가나 개울가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에도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고 이 갯버들은 우리나라 저 북한의 끝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갯버들은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종식물이죠. 토종식물인데 이 갯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만주에서도 살고 있고 일본에도 살고 있고 또 러시아의 아래쪽에 헤이룽강 주변에서도 이 갯버들은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갯버들인데 이 갯버들은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차례의 길이가 수꽃차례는 길이가 3cm 정도 됩니다. 3cm에서 35mm 정도로 이렇게 수꽃차례가 있는데 암꽃차례는 그거보다 좀 길이가 긴 편입니다. 좀 길어서 이렇게 2에서 5cm 정도 되는데 암꽃차례는 또 재미있는 것이 암꽃차례도 마찬가지로 이 꽃잎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꽃잎이 없고 이렇게 까만색의 포라고 하는 꽃사계만 가지고 있죠. 꽃사계만 가지고 있는데 꽃잎이 없고 꽃사계만 있는데 요 암꽃에는 보면은 암꽃도 아까 말했듯이 요 암술 하나가 꽃 하나입니다. 암술 하나가 꽃 하나인데 암술 머리를 잘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2개짜리도 있고 2개에서 4개 정도의 암술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암꽃에서도 꿀샘은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샘,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은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암꽃에서는 이렇게 꽃잎이 없고 꽃사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꽃사계의 요 위쪽 부분은 새카맣게 까만색이고 아래쪽은 초록색이다. 그래서 숫꽃의 꽃차례도 숫꽃의 꽃사계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까만색이고 아래쪽은 초록색이고 그 가운데는 빨간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요 부분도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죠. 씨방은 달걀꿀인데 길다랗게 긴 난형, 장난형이라고 하는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는 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나중에 꽃이 지고 나서 암술대가 떨어지고 꽃이 지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암술대가 떨어진 게 아니라 꽃이 지고 나면은 요 암술대는 열매의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서 영구암술대라고 하죠.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하주라고 하는데, 숙존하주가 끝까지 남아있고 그 아래에 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은 이렇게 달걀꿀인데 긴 달걀꿀이고 여기는 많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익게 되면은 꽃이 3월달에서 3월달에서 갯버들이 3월달에서 4월달에 갯버들이 피는데, 이 꽃은 꽃이 지자마자 바로 열매가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엄청 빨리 익게 되는데, 이 열매가 익으면서 이 열매는 갈라져서 터지게 되죠. 갈라져서 터져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는데, 요 열매 껍질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씨앗이 튀어나오는데, 그 씨앗을 보면 또 너무나 재밌죠. 요 씨앗이 여기 사진 속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보이는 요것이 바로 씨앗 하나하나입니다. 씨앗 하나하나는 이렇게 까만 점으로 보이는데, 요 씨앗의 크기는 깨알을 보다가도 훨씬 더 작습니다. 깨알보다도 훨씬 더 작고, 요 씨앗 하나에는 이런 솜털 같은 이러한 털이 융털이라고 합니다. 요 융털이 요 씨앗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 요 씨앗은 융털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면서 씨앗이 멀리까지 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 씨앗이 날아가는 것을 5월달에 만나게 되면 4월달에서 5월달에 요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눈과 코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녀석들, 나쁜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꽃가루가 날아간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것을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꽃가루라고 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이것을 씨앗으로 알지 않고 꽃가루라고 오해를 하게 돼버린 거죠. 오해를 해서 이게 날아가면 저거 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꽃가루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깨알보다가도 훨씬 작은 씨앗이고, 여기에 털이 있으니까 이것은 씨앗이 날아가는 것이지 꽃가루가 날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과 종류들은 모두 이러한 형태의 씨앗과, 아주 작은 씨앗과 긴 털을 가진 융털을 가진 털에 의해서 씨앗이 바람에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모두 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갯버들의 씨앗도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갯버들은 키버들에 비해서 갯버들은 죄송합니다. 키버들이 아니라 갯버들은 누운 갯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갯버들이라고 해서 누운 갯버들이라고 하는데, 이 누운 갯버들은 나무의 수형, 나무의 모양을 보면 가지가 중심줄기가, 주간이라고 하는 중심줄기가 이렇게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들어 눕습니다. 땅에 들어 누워서 옆으로 번지게 되는데, 원줄기가 비스듬히 옆으로 퍼진다. 그래서 줄기 아래쪽에 가지는 땅 가까이에 퍼져서 여기에서 뿌리가 나온다. 그래서 줄기 가까이에 있는 가지는 땅 가까이 누워서, 땅에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1m까지 높이로 자라지만 옆으로 멀리까지 퍼져서 여기에 땅에 닿게 되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운 갯버들, 갯버들 앞에 누워있다 해서 누운 갯버들이라고도 하고, 이 누운을 줄여서 눈 갯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갯버들은 나무의 모양을 보면 줄기가 옆으로 퍼지질 않고 위로 고추섭니다. 위로 고추서서 쭉쭉 위로 뻗어 올라간다. 뻗어 올라가서 높이가 2m에서 3m까지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다. 갈잎이고 떨기나무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줄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간다 하는 이런 특징으로 원줄기가 기울어 땅에 눕지 않으면 갯버들이고, 누워서 자라면 눈 갯버들이다 하고,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눈 갯버들과 갯버들은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갯버들이나 눈 갯버들은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 털이 잔뜩 많이 있죠. 털이 잔뜩 많이 있지만은 곧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바로 갯버들이고, 눈 갯버들은 눈 갯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지만은 금방 없어진다. 그렇지만 키버들을 보면은, 키버들은 아까 대생한다 그랬죠. 잎이 대생하고 꽃차례도 대생, 마주 달린다고 했는데, 요 키버들은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털이 없어서 매끈하고 뺀질뺀질하고 매끄럽다 하는 것이 바로 요 키버들인데, 갯버들 종류들은 이렇게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키버들과 갯버들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요 검은 갯버들이라는 꽃이 요즘 주변에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은 갯버들은 요즘 3월달에서 4월달 초쯤에 이 검은 갯버들이 꽃이 피는데, 3월 말경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필 때 보면 꽃차례가 이렇게 완전히 까맣습니다. 아주 새까맣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새까만 꽃차례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새빨간 꽃밥이 드러나면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요 모양이 또 특이하고 신기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요 검은 갯버들의 꽃도 마찬가지로, 갯버들과 마찬가지로 수술대는 두 개의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서 유착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꽃밥도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꿀샘이라고 하는, 이 사진 속에서는 노랗게 보이는데,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꿀샘이 하나인 것은 갯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꿀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갯버들 종류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요 달콤한 꿀을 따기 위해서 많은 벌들이 윙윙윙 하면서 윙윙윙윙 하면서 꽃 속에
머리를 쳐박고 여기 있는 꿀을 빨아먹게 되죠. 빨아먹게 되는데 꽃차례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여기 이렇게 까맣던 요것이 빨갛게 변하죠. 그래서 요 꽃차례를 보면은 요 검은 갯벌들도 마찬가지로 이 꽃잎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꽃잎이 없어서 이게 수술대와 꽃밥이 있는데 이것이 꽃 하나, 또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인데 이 꽃 하나에는 꽃잎이 없고 이렇게 꽃사계라고 하는 포라고 하는 꽃사계만 있는데 꽃사계는 좀 전에 보았던 갯벌들과 마찬가지로 위쪽은 까만색이고 가운데는 붉은색이고 아래쪽은 황록색이다 하는 것은 갯벌들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갯벌들과 똑같은 이러한 꽃을 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검은색의 꽃이 핀다고 해서 갯벌들 앞에 검은이라고 해서 말을 넣어서 검은 갯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갯벌들 마운트 아소는 마운트 아소, 산이라는 뜻이죠. 마운트는 산이라는 뜻이고 아소는 아소산이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소산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 해서 갯벌들 마운트 아소라고 하는데 이 갯벌들 마운트 아소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요 분홍색의 꽃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이라고 했는데 꽃 아니죠. 꽃차례죠. 이 꽃차례가 갯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 여기 하나,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 또 내려와서 하나, 어긋나게 달린다 하는 공통적인 갯벌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운트 아소는 붉은색, 분홍색, 너무나 예쁜 매혹적인 분홍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갯벌들 마운트 아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꿀샘은 하나밖에 없고 수술대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수술대가 붙어 있다 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마운트 아소에도 꽃잎이 없고 꽃사계, 포라고 하는 꽃사계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갯벌들 아소는 잎을 보면은 요게 잎의 표면이고 요게 잎의 표면이고 요게 잎의 뒷면입니다.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에 융털이라고 하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융털이라고 했더니 융털이 뭐야? 융털은 한자로 융모라고 하는데 요 융모라고 하는 것은 털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길고 짧은 털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융모처럼 부드럽고 많은 털이 모여 있다 해서 융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융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갯벌들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 검은 갯벌들은 특이하게도 키버들처럼 잎의 양면에 털이 없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이 검은 갯벌들은 키버들과 같이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운트 아소와 갯벌들 마운트 아소와 검은 갯벌들과 눈 갯벌들과 갯벌들은 네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